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의 주제는요, 전 세계에서 대기업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위험 요소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경제 포럼이라고 아시죠? 월드 에코노믹 포럼입니다. 이 세계 경제 포럼은요, 매년 글로벌 위험 보고서라고 하는 글로벌 리스크 레포트에서 2006년 이후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를 분석해 왔는데요. 점점 더 네트워크화 되고 있는 상호 연결된 세계의 변동성 및 혼란에 대한 취약성을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149개에서 140개국 국가에서 12,000명이 넘는 비즈니스맨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강모 회장, 현대자동차의 정몽구 회장 등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기업인들이 사업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최고의 위험 요소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오늘 그 대기업들이, 이 세계 기업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글로벌 톱 10가지 위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톱 10 리스크 for doing business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실업과 불안정 고용이 되겠습니다. 실업 또는 불안정 고용인데요, unemployment or underemployment가 되겠습니다. 지금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가장 먼저 실업 또는 불안정 고용이 선정이 되었는데요. 사실 지금 북아메리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실업 또는 불안정 고용으로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실업 위험의 근본적인 요인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약한 성장입니다. 즉 저성장 시대를 맞았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쓰나미처럼 몰고 오고 있는데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이지요. 이런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해서 노동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은 2050년도까지 16억 명으로 인구가 2배 이상 증가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바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지역은 지금 세계 평균 46%에 비해서 취약한 고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경제활동 인구 중에 68%가 경제 고용률이 지금 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한 3.5%, 청년들의 실업률은 거의 10%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세계 경제는 46%의 고용률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고용률이 71% 아니겠습니까? 71%. 일본 같은 데는 뭐 고용률이 75%에 육박한다고 하지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큰 위험은 국가 통치 실패가 되겠습니다. 국가
통치 실패, failure of national governance가 되겠습니다. 바로 지금 국가 통치 실패로 크나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 경제적으로 약한 그런 국가들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베네수엘라의 상황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치명적인 상황이 지금 벌어졌죠. 베네수엘라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입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심지어 물가가 15만 %까지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주 정부가 붕괴 또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요. 심각한 사회 불안정이 야기되고 있는 국가가 베네수엘라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식량 위기로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데요.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인근 국가로 난민들이 수백만 명이 지금 처해 있다고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국가 통치 실패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에너지 가격 충격입니다. 에너지 프라이스 쇼크가 되겠는데요.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도 석유가 많이 나집니다만은 베네수엘라 또는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요, 정부 지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네수엘라도 그런 정부 석유를 팔아가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정부 지출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도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에너지 가격을 변동시킬 것이다. 만약에 수출하는 그 석유 가격을 높게 인상시킨다면은 그러한 취약성 지금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에너지 가격 충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재정위기가 되겠습니다. 피지컬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재정위기인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재정위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과거 20년 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97년 11월에 왔죠. 그래서 1998년, 1999년도에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엄청난 대기업들이 파산되고 부도나고 대량 해고를 그런 시절이 바로 20년 전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대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부도를 냈습니까? 아르헨티나를 한번 보실까요? 아르헨티나도 2001년도에 IMF가 와가지고 IMF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지금 또 IMF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위기 상태가 됩니다. 2001년도에 구제금융을 받고도 또다시 IMF가 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헨티나의 페소화 가치가 급격히 하락하고 심지어 IMF의 구제금융이 500억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19개 정부 규모를 축소하고 심지어 정부 규모를 축소하니까 역시 교육 예산도 축소가 됨으로써 국공립 대학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기업들은 구조조정으로 많은 종업원들이 정리 해고를 당해서 실업자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지난 9월이지요. 중앙은행의 페소화의 그런 페소화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무려 기준금리를 45%에서 60%까지 인상시키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페소화 가치가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달러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안전자산이 바로 달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달러를 말이죠, 침대 밑에다가 보관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돈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페소화로 거래하지 않고 달러로 매매 가격을 표시하고 거래도 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피지컬 크라이시스, 재정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사이버 공격입니다. 사이버 공격, 사이버 어택인데요. 어택, 사이버 공격. 지금 사이버 공격이 증가가 상당히 많은데요. 특히 세계 선진국에서 이런 사이버 공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 북미 쪽, 그리고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서 사이버 공격이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심오한 사회적 불안전성이 되겠습니다. 심오한 사회적 불안정성이 되겠습니다. profound죠. 심오한 profound social instability라고 하는 심오한 사회적 불안정성이 되겠는데요. 특히 남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는 정부 관료들이 부패 스캔들로 국민들로부터 그런 제도권의 불신을 재확인하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상당히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심오한 사회적 불안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재정 메커니즘 또는 기관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Failure of financial mechanism or institution. institution이 되겠습니다. 재정 메커니즘 또는 기관의 실패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는 중요한 기반 시설의 고장입니다. Failure of critical infrastructure입니다. 중요한 기반 시설의 고장들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원전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국가의 사회 간접 자본을 SOC를 투자한 그런 기반 시설들이 고장나게 되면 그러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위험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얼마 전에 가스가 불에 붙어 가지고 크나큰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바로 그런 것들이 기반 시설의 고장으로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지역 및 세계 거버넌스의 실패가 되겠습니다. Failure of regional and global governance가 되겠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은 강대 국가도 있는가 하면 정말 약소 국가도 있습니다. 그런 강대 국가와 약소 국가에서 성별 문제 그리고 직업 문제로 인해서 크나큰 특수성인 그런 문제로 그런 지역 간의 국가와 국가 간의 그런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실패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육지에서 버려진 쓰레기가 3분의 1이 바다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바다 오염으로 전 세계의 대통령들이 나서서 이러한 환경 문제도 다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넓은 의미에서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테러 공격이 되겠습니다. 테러리스트 어택입니다. 자, 지금 글로벌 중에서 리스크가 되는 것은 이 특정 지역에 있는 특정 사람들에게 테러 공격을 당해서 테러를 당한 국민들의 삶과 생계에 크나큰 위험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테러 공격이 되겠습니다. 테러리스트 어택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전 세계적으로 12,000명에 해당하는 기업인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인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그런 10가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는데 이거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자 그리고 공공기관, 기업체 모든 산학년, 산업, 학술, 연구단체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이런 우리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대기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는데 이러한 위험 요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대한민국의 크나큰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사업 수행을 위한 글로벌 톱 10 위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